FAT 1급 2019년 제6차 38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반복적인 학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와 암기가 될 것입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1.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고 자료 설명을 보면 주식회사 한국인삼은 대표자 변경 사유로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받았다. 평가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변경 내용을 정정하시오. 메일 주소도 수정할 것. 대표자가 한 단위로 변경됐고 메일 주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명과 메일 주소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대표자 명을 이성천에서 한 단위로 변경합니다. 한다인. 그리고 메일은요, 추가사항을 클릭합니다. 담당자 이메일이 유성 네이버닷컴 되어 있는데 변경합니다. 코리아 2117 다음 점 넷입니다. 2.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입력 수정입니다.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 설명 1번 주식회사 한국인삼의 전기 제7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 전기 제7기분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 평가 문제는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오류 부분을 찾아 수정 입력하시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지금 차액이 3,357만원 발생했습니다. 자, 현금부터 보겠습니다. 현금, 당조예금, 보통예금, 단기 매매증권. 틀렸죠? 1233만원입니다. 12330 12330 플러스 엔터.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받으러옴, 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상품, 장기대여금,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획, 비품, 그리고 감가상각누계획, 소프트웨어, 임차보증금이 빠졌습니다. 임차보증금. 그래서 맨 밑에다가 임차보증금을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금액은 2천만원, 2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외상매입금부터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예수금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예수금, 예수금이 663만원, 6630 플러스 엔터. 그리고 단기 차입금. 임대보증금은 없죠. 임대보증금 삭제해야 됩니다. 임대보증금은 삭제. 예. 그러면 차익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 및 수정입니다. 외상매출금 거래처 2개 나와 있고 미수금에 대한 거래처가 2군데 나와 있습니다. 자료 설명은 주식회사 이 한국인삼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평가 문제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를 클릭합니다. 먼저 외상매출금 하나도 안 들어있죠? 코드에서 F2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원유통, 여기다가 다원유통 확인.
금액은 1200만원. 12 플러스 플러스 엔터. F2. 민정푸드. 금액은 2300만원. 23 플러스 플러스 엔터. 그리고 미수금. 여기도 거래처가 안 들어있네요. 코드에서 F2. 세희 컴퓨터. 금액은 350만원. 3500 플러스 엔터. 또 F2. 가연 가구나라. 금액은 250만원. 25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 거래자료 입력. 1.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일반 영수증입니다. 일반 영수증은 적격 증빙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3만원 넘는 거래에 대해서는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료 설명. 홍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줄 부채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적격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평가 문제는 1.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2.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부채를 구입했죠. 홍보 목적이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입니다. 차변에 광고 선전비 8만원, 대변에 현금 8만원, 출금전표 광고 선전비입니다.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2를 작성을 하게 되면 1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0708 출금전표 1번 광고 선전비 800번대입니다. 금액은 8만원. 8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클릭합니다. 거래일자는 2019-0708. 상호는 아트광고, 성명 김수빈,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11,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금액, 그리고 구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나 봅니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공란을 놓고, 그리고 이 광고 선전비에 대한 계정 코드는 833번입니다. 여기다가 833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1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증비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자동차 보험증권 66만원이고 보험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보통예금 농협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찾으신 금액 66만원, 66만원의 보통예금이 감소했습니다. 자료 설명을 봅니다. 7월 31일 본사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보험 계약을 하고 1년분 보험료는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회사는 보험 계약 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보험료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평가 문제 1.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2.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서 보험기간을 수정하시오. 7월 31일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입니다. 66만원 660 플러스 엔터. 대변에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합니다. 플러스 농협은행 보통예금이죠. 66만원 66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서 보험기간을 수정하라 했습니다.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요거죠. 보험기간을 2019년 8월 1일입니다. 2019-0801 그리고 2020-0731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3.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자료일 청구 수령증 서울 강남 우체국이고 등기 우편 수납 요금이 75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요 75만 원을 신용카드로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자료 설명은 자료 1은 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 안내장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 청구 수령증이다. 자료 2는 해당 등기우편 발송비를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 후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등기우편 발송비, 통신비입니다.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통신비 75만원, 대변엔 미지급금 75만원인데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8월 13일 차변에 통신비 800번대 75만원 750 플러스 엔터.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 코드 적어야죠. 플러스 국민카드 75만원 엔터. 4번 약속어음 발행 거래 자료일 전자어음 주식회사 수화유통 기아 어음번호 나와 있습니다. 020은 은행 코드 번호고 2019년 8월 21일 그리고 어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어음은 2천만원입니다. 지급기일은 2019년 10월 21일이고 발행일은 2019년 8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자료 2 보통예금 우리은행 거래 내역은 수화유통에 200만원 차진 금액 200만원 감소를 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수화유통에 대한 6월 5일자 외상 매입금 중 일부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평가 문제는 6월 5일자 매입 매출 전표를 확인한 후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2.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등록된 어음을 선택할 것. 6월 5일자 매입 매출 전표를 확인하라 그랬는데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음이 2천만원짜리가 발행됐어요. 지급어음이 2천만원 되고 그리고 보통예금 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분기하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 2200만원, 대변의 지급어음 2천만원, 보통예금 200만원입니다.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보통예금 모두 거래처 코드를 적어야 되고 이 지급어음에 대해서는 자금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8월 21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 플러스 수화유통 2200만원 22 플러스 엔터. 대변에 지급어음 같은 거래처죠. 코드번호 1176 2천만원 20 플러스 엔터. 또 대변에 보통예금 103 플러스 우리은행 200만원. 이 지급어음에 대해서는 자금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금 관리는 F3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F3. 어음 번호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 중요한 것은 이 발해일은 2019년 8월 20일이 맞지만 만기일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2019년 10월 21일입니다. 2019 1021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5. 기타 일반 거래 출장비 정산서. 출장비 정산서 내역입니다. 중요한 거는 출장비가 지급받은 금액은 37만원인데 실제 소유액은 40만원. 그래서 현금 회수액은 없습니다. 오히려 3만원 추가로 지출해야 됩니다. 지출 내역은 숙박비, 식비, 교통비, 그리고 거래처 선물비가 있습니다. 계정 과목을 살펴보면 출장비를 지급할 때는 가지급금이었습니다. 가지급금. 그리고 실제 소유는 40만원 됐는데 숙박비, 식비, 교통비, 여기까지는 여비교통비입니다. 그러나 거래처 선물비는 접대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료 설명. 9월 16일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평가 문제는 9월 13일 거래를 확인한 후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9월 13일 확인해 봤더니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 날 대변엔 가지급금 37만원이 되고 차변엔 여비교통비 35만원, 접대비 5만원, 그리고 대변엔 가지급금과 현금이 3만원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9월 13일을 확인해 봅니다. 0913 여기 가지급금 되어 있습니다. 손민경 출장비 지급 가지급금 거래처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9월 16일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35만원 350 플러스 엔터. 또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판매관리비 5만원. 대변에 가지급금 거래처 코드 적어야죠. 플러스 손민경 37만원 370 플러스 엔터. 또 대변에 현금 101 3만원 30 플러스 엔터. 6. 기타 일반 거래입니다. 일반 영수증 2만원입니다. 요 일반 영수 2만원인데 3만원 이하는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을 생략합니다. 자료 설명. 배송 전문업체인 서울 퀵서비스에 판매 상품의 배송을 의뢰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평가 문제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운반비죠. 그래서 차변에 운반비 2만원, 대변엔 현금 2만원입니다. 일반 영수증이 3만원 이하일 때는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을 생략합니다. 9월 22일 출금전표 1번 운반비 800번대 판매관리비 2만원 20 플러스 엔터.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주식회사 한국인삼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1.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거래 명세서가 나와 있고 자료 설명은 1.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2. 상품 판매 대금 중 150만원은 자기압수표로 받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기압 수표는 현금이고 잔액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평가 문제 1.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2.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매입 매출 전표 10월 10일에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이고 품명은 인삼 엑기스입니다. 수량 단가를 쓰게 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오고 거래처는 민지유통입니다. 전자세금란에 공란으로 두고 나중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전자발행이 입력됩니다. 분계 유형은 혼합이고 대변엔 상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차변엔 현금 150만원과 외상 매출금 345만원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10월 11일 유형은 과세 매출 11번, 품명은 인삼 엑기스, 수량 20, 단가 22만 5천원, 거래처는 민지유통, 전자세금을 공란을 둡니다. 나중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여기에 전자발행이 입력됩니다. 분계는 혼합 3번입니다. 그러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45만원, 상품 매출 450만원, 차변에 현금 101, 150만원, 1500 플러스 엔터,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 345만원, 엔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2번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클릭합니다. 일자는 10월 11일 1011, 또 1011,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여기 미전송 상태입니다. 체크를 하고 전자 발행을 클릭합니다. 이 보조창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나와 있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가 나왔고 여기 발행이 있습니다. 발행을 클릭합니다. 확인. 전자 발행이 끝나면 이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 됩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나와 있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미전송을 클릭하고 매출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발행을 클릭합니다.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미전송 없죠? 미전송 체크를 없애고 전송 성공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매출을 조회합니다. 그러면 전송 성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또 전자세금 계산 발행도 창을 닫습니다. 지금 매출 전표에 여기에 지금 전자세금의 발행이 안 나왔죠? 다시 한번 쳐봅니다. 10월 11일 1011 하면 이렇게 전자 발행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매출거래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공급가액은 42만원, 부가세 42,000원, 합계 즉 공급대가는 46만 2천원입니다. 자료 설명. 개인 소비자인 김현겸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평가 문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것. 거래 유형은 카과 매출입니다. 품명은 상품 또는 홍삼즙이고 공급가액에다가 여기 카과는 공급 대가를 줬습니다. 46만 2천원 줬고 엔터를 치게 되면 공급가액 42만원 부가세 4만 2천원 나옵니다. 거래처는 김현겸이고 전자세금 아니고 분계 유형은 카드입니다. 또는 외상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42만원, 부가세 예수금 4만 2천원, 차변엔 외상 매출금 46만 2천원입니다. 10월 24일 유형은 카과 매출 17번, 신용카드사는 삼성카드입니다. 여기서 물음표를 클릭하고 삼성카드를 선택해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 품명은 홍삼즙. 공급가액에 공급대가를 줬습니다. 46만 2천원. 462 플러스 엔터. 하게 되면 42만원 4만 2천원 나와 있습니다. 거래처는 플러스 김현겸. 전자 엔터. 분계는 카드가 됩니다. 카드 4번. 하게 되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삼성카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42,000원, 상품 매출 42만원입니다. 또는 여기다가 외상을 써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3번 매입거래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산악자전거를 구입했네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대표이사 한다인이가 개인 내재용으로 사용할 자전거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평가 문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대표이사 개인 내재용으로 자전거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는 우리 회사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이건 불공매입입니다. 그래서 거래 유형은 불공매입이 되고 품명은 산악자전거, 공급가액은 여기 250만원, 수량 하나 단가 250만원, 부가세 25만원, 거래처 탑스포츠고 전자입력을 입력하라 했으니까 전자입력을 입력합니다.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됩니다. 분계 유형은 상품을 가지급금으로 변경을 시켜주면서 거래처를 한 단위로 변경합니다. 대변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분계 유형은 혼합입니다. 11월 8일 11월 08 유형은 불공매입 54번. 불공제 사유를 적어야죠. 이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2번입니다. 그리고 선택. 품명은 산악 자전거, 수량 하나, 단가 250만원, 2500 플러스 엔터. 그럼 부가세 나오고 합계 나오고 거래처 플러스 탑스포츠 탑.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 그랬죠. 전자입력 1번입니다. 1. 분계는 혼합 3번입니다. 상품을 가지급금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대표이사 한다인이죠. 여기다가 한다인. 대변엔 미지급금 275만원 2750 플러스 엔터. 그러면 이 분계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가지급금은 한 단위로 되어 있고 미지급금은 탑스포츠입니다.
4번 매입거래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 매출 300만원, 부가세 30만원, 합계 330만원짜리입니다. 자료 설명. 본사 매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본사 매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 비품입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입니다. 평가 문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거래 유형은 카과 매입입니다. 품명은 공기청정기. 공급가액 난에다가는 이 공급대가를 줬습니다. 330만원을 줬고 엔터를 치게 되면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세 30만원 나오고 거래처는 민규가전이고 전자세금 공란이 됩니다. 분계 유형은 혼합 또는 카드인데 카드일 때는 카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계 유형은 이 분계 유형과 품명은 채점에서 제외됩니다. 상품을 비품으로 변경시킵니다. 차변의 비품 300만원과 부가세 대급금 30만원, 대변엔 미지급금 330만원입니다. 10월 15일 유형은 카과 매입 57번. 신용카드 연명 물음표 클릭해서 농협카드입니다. 농협카드 선택을 하고 확인, 또 확인. 품명은 공기청정기. 공급가액에는 공급대가를 줬습니다.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세 30만원 도해서 330만원입니다. 3300 플러스 엔터 하면 공급가액 300만원과 부가세 30만원 구별돼 나와 있습니다. 거래처 플러스 민규가전, 여기다가 민규, 전자세금 공란이고 분계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카드 4번. 그러면 여기 보면 대변에 여기 미지급금 농협카드 이렇게 나와 있죠. 미지급금 농협카드. 그리고 차변엔 부가세 대급금과 상품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을 비품으로 수정합니다. 비품 엔터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5번 매입거래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계산서를 받으면 면세 매입입니다. 11월 15일 품명은 과매기 공급가액 10만원이고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만세유통의 사업장 이전 기념행사에 보낼 포항 특산품을 구입하여 전달하였다. 구입 시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평가 문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면세 매입입니다. 품명은 과매기, 공급가액은 10만원이고 부가세는 없습니다. 거래처는 포항 과매기이고 전자세금 공란이며 분계 유형은 미지급금이기 때문에 혼합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상품을 접대비로 변경하고 대변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11월 15일 유형은 면세매입 53번. 품명은 과매기, 공급가액은 10만원 100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포항 과매기, 전자세금 통과하고 분계는 혼합 3번입니다. 상품을 접대비로 변경시킵니다. 접대비 800번대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되고 대변엔 미지급금 10만원 1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6번 매출거래입니다.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10개, 마이너스 10. 이것은 수량에 마이너스 표시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외상이죠. 자료설명 11월 25일 다솜마트에 11월 20일자로 판매한 상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반품되었으며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정리하기로 하였다. 평가 문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입니다. 품명은 홍삼 액기스고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수량에 마이너스 표시만 붙이면 됩니다. 마이너스 10 단가 하게 되면 공급가액 마이너스 100만원, 부가세 마이너스 10만원, 거래처는 다솜마트,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입력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자입력, 그리고 분계 유형은 외상을 하게 되면 분계가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10만원, 대변은 상품 매출 마이너스 100만원과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10만원입니다. 11월 25일 유형은 과세 매출 11번이 되고 품명은 홍삼 액기스, 수량에 마이너스 10, 단가는 10만원, 그러면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100만원, 부가세 마이너스 10만원 나왔습니다. 거래처 플러스 다솜마트, 전자입력을 하라 그랬죠. 전자입력 1번, 분계는 외상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10만원 되고 대변엔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10만원과 상품 매출 마이너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입니다. 보통예금 우리은행 거래내역 8월 10일 날 내용은 역삼 세무서에서 47만원 입금됐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이고 이것은 무조건 대변의 미수금이 됩니다. 자료 설명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평가 문제는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6월 30일 가보면 이렇게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미수금,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 자비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비익은 전자신고 세액이고 그 다음에 미수금은 환급받을 돈입니다. 이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47만원이 지금 통장에 입금이 됐습니다. 보통예금 돈이 입금됐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날 차변의 보통예금 47만원, 대변엔 미수금 47만원인데 보통예금은 우리은행, 미수금은 역삼세무서 거래처 코드를 등록해줘야 되는 겁니다. 일반전표 입력에서 0630 하면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 미수금 나와 있습니다.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 자비익. 미수금이 통장에 입금된 거죠. 8월 10일 0810 차변의 보통예금 103 거래처 플러스 우리은행 47만원 대변의 미수금 거래처 플러스 역삼세무서 47만원 470 플러스 엔터.
문제 4번 결산입니다.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한국인삼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함. 1. 유가증권의 평가 수동결산입니다. 자료 설명은 단기에 매입한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사명 다음 에너지와 CTC 코리아 주식회사입니다. 장부금액 기말 평가금액입니다. 장부금액 8,800만원이 9,200만원 됐습니다. 400만원 증가됐고 여기 5,200이 6,700 됐습니다. 1,500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모두 1,900만원이 평가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평가 문제는 결산 정리 분계를 입력하시오. 단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런 말이 없어도 투자 자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900만원, 대변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900만원입니다. 이 수동은 일반 점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2번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입니다. 자료 설명, 받을 어음과 단기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을 적용하여 설정하고 있다. 평가 문제는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이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것은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금액을 산출해서 자동 결산으로 하겠습니다. 수동 결산은 일반 점표 12월 31일에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123번도 있고 178번도 있습니다. 123번은 유동자산이고 178번은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입니다. 문제에서 투자자산으로 처리하라 했기 때문에 178번을 선택합니다. 1,900만원 19 플러스 엔터. 대변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900만원 19 플러스 엔터. 받을 어음과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면 받을 어음과 단기 대여금 잔액을 알아야 됩니다. 일반 점표 입력을 창을 닫고 전체 메뉴에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12월 31일 먼저 받을 어음, 여기 받을 어음 1억 1,95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대여금 3,300만원 나와 있습니다. 1%라 했으니까 1억 1,950만원 곱하기 0.01 하게 되면 119만 5천원입니다. 이 119만 5천원에서 대손 충당금 요 30만원을 상계를 시킵니다. 차감합니다. 마이너스 30만원 하게 되면 89만 5천원이 됩니다. 단기 대여금은 곱하기 0.01 하면 33만원인데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 89만 5천원, 단기 대여금 33만원을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한 다음에 점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 창을 닫고 전체 메뉴에서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0112 확인
자, 먼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대손상각비, 여기 받으러움 라인에 입력합니다.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받으러움입니다. 89만 5천원 895 플러스 엔터. 그리고 단기 대여금에 대한 거는 여기 기타의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보면 여기 단기 대여금 있습니다. 여기다가 33만원입니다. 330 플러스 엔터. 이렇게 두 개 입력을 하고 여기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산 문제를 일반 접에 추가하냐 물어봤죠? 예. 확인. 결산 자료 입력 창을 닫고 일반 접 입력을 클릭합니다. 12월 31일 하게 되면 이렇게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은 대손상각비가 되고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은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문제 5번 회계정보 분석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인삼의 입력자료 및 회계정보를 조회하여 답안 수록 메뉴에 해당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시오. 1. 재무상태표 조회 2019년 1월 31일 현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의 합계로 옳은 것은 이것은 재무상태표 1월 31일 가서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과 비품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 1월에서 3월의 매출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용할 것.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1월 31일 그러니까 여기가 01 감가상각누계 합계 물어봤죠? 그러면 비유동자산에서 여기 유형자산 여기 감가상각누계액 차량 운반구 1260만원 비품 660만원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1260만원 플러스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660만원 더하게 되면 1920만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창을 닫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일기 예정이니까 0101 0331 과세 표준 물어봤습니다. 과세 표준은 여기 과세 표준 및 매출세 여기 합계 나와 있죠? 1억 3,758만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실기 문제 풀이가 끝나면 답안 수록 메뉴를 클릭해서 실무 문제 답안을 클릭을 하고 유료 문제 답안을 클릭한 다음에 USB 저장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FAT 1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